뉴욕 증시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하락세를 모두 회복하고 결국 4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시장은 악재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요일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갑작스럽게 중단했다는 소식으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러한 불안감을 빠르게 털어내고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마감 수상 보면 다우 지수는 1% 강세 보였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2%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기록을 썼습니다. AI 붐이 되살아나면서 빅테크 기업에는 매수세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특히 미중 간 무역 협상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면서 중국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데요. 엔비디아는 2% 가까이 오르면서 지난 한 주 동안 10% 가까이 올랐고요. 아마존과 알파벳도 각각 2.85%, 2.2% 강세 보였습니다. 또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최근 인공지능 패권을 잡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 메타는 1% 넘게 올랐습니다. 다만 미중 간 협상 소식에도 테슬라 주가는 또 하락했는데요. 경쟁사인 샤오미가 최근 출시한 SUV가 큰 인기를 끌면서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작용한 탓입니다. 또 그 밖에 브로드컴의 엔비디아 강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이날 나온 지표도 확인해보면 5월 PCE 지표는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아직까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구체적인 수치부터 확인해보면 5월 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로는 2.3% 오르면서 월가 전망치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또 근원 PCE 물가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로는 2.7%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웃돌긴 했지만 그 상승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다만 세부 사항에서는 찝찝한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소비와 소득이 크게 위축된 점이 우려 사항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소비는 0.3% 감소했는데 지난 3월에 크게 늘었던 자동차 소비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휘발유와 외식 부문에서도 소비가 좋지 않았습니다. 또 개인소득도 0.4%나 감소하면서 2021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앞으로 소비가 더 줄어들 수 있겠는데요. 이번 지표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점점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면서 예상보다 경제 회복력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PCE 데이터가 나온 후에 애틀랜타 연방은행의 GDP 나오는 2분기 GDP 추정치를 기존 3.4%에서 2.9%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미시간대에서 나온 소비자 심리지수가 PCE 데이터로 인한 불안감을 일부 지워주면서 투심은 크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6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는데요. 이번 발표치는 60.7로 나오면서 5월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올랐고요. 2주 전에 나온 예위치에 비해서도 소폭 높아졌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으로 4개월 연속 하락하던 지수가 미중 합의 이후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플레이션 기대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5월에 6.6%에서 6월에 5%로 하락했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4.2%에서 4.0%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장 시장은 상승으로 끝나긴 했지만 시장의 우려를 키울 만한 요인들도 많았습니다. 개장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또 중국과 협상을 마쳤으며 인도와도 빅딜이 있을 것이라면서 관세 유연한 태도를 보였었는데요. 장중 트럼프 대통령은 급작스럽게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즉시 종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 기술기업의 디지털세를 발표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 이 디지털세는 유럽 국가들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의 강경 대응을 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을 다시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을 위험한 수준으로 농축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민할 여지 없이 재폭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채금리는 PCE 데이터가 소비 부진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한 이후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결국 2년물 금리는 0.03%포인트, 10년물 금리도 0.02%포인트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도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 회의에서도 증산을 이어가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과 캐나다 발언이 전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결국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28%, 0.16% 소폭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주목할 데이터와 이벤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요한 지표들이 대거 나오는데요. 가장 핵심은 고용보고서입니다. 이번 주는 독립기념일로 금요일장 뉴욕 증시가 휴장하기 때문에 고용보고서가 목요일에 나오는데요. 현재 월가에서는 신규 고용이 11만 5천 명으로 나와 전달보다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PCE 지표부터 경기 둔화를 가리키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고용 수치마저 약화하면 침체 우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점 유의해야겠습니다. 또 그밖에 ISM에서 나오는 제조업 PMI와 서비스 PMI를 통해서도 전체적인 경기 흐름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말 사이에 트럼프 감시안이 상원 문턱을 가까스로 통과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제 이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독립기념일 이전에 서명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빠르게 통과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